2부 본격적으로 들어가 봐야죠. 네. 두 분 또 어렵게 모셔봤습니다. 우리 엔투의 프라이빗 딜 솔루션부 민지선 차장님, 어효경 변호사님 두 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시죠.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스튜디오가 저는 이렇게 꽃밭에 입꼬리 내리세요. 아, 네. 입꼬리 내리시고 바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한 분 한 분 좀 인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차장님부터. 안녕하십니까. NH투자증권 프라이빗 딜 솔루션부 민지선 차장입니다. 네, 우리 민지선 차장님 그리고 변호사님도. 안녕하세요. NH투자증권 프라이빗 딜 솔루션부 전담 변호사 어효경 변호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프라이빗 딜. 은밀한 거래. 프라이빗하게 딜을 한다. 뭐 사적인 거래 뭐 하는 데입니까? 두 분 뭐 하는 분들입니까? 네. 비밀리에 뭐 움직이십니까? 예, 프라이빗 딜 솔루션부라고 하면 뭐 굉장히 다양한 거래들을 하고 있는데요. 네. 뭐 비상장 주식 신탁부터 이런 오늘 소개해드릴 종합재산 신탁까지 다양하게 이제 거래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오. 종합재산 신탁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설명 듣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재산을 맡기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종합재산 신탁은 하나의 신탁 계약으로 금전뿐 아니라 주식, 부동산, 금전채권 등 두 가지 이상의 재산을 수탁받아 네. 수탁자 NH투자증권 신탁이 이를 종합적으로 관리, 처분, 운용해주는 상품을 말합니다. NH투자증권은 정말 깊은 고민 끝에 100세 시대의 진정한 의미를 실현하기 위해서 엔투 트러스트 웨이 유언대용 신탁뿐 아니라 네. 다양한 고객에도 꼭 맞는 맞춤형 신탁도 함께 준비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변호사님, 이 100세 시대에 진정한 우리가 의미를 한번 또 생각을 해봐야 될 텐데 네. 자산을 우리가 지금 100살까지 살려면 일을 많이 해봤자 정말 열심히 해봤자 70세? 뭐 75세까지 할 수 있을란가? 아니 여돈 85세까지 할 수 있습니다. 아니요, 여러분. 무슨 소리예요? 눈 감기 직전, 임종 직전에도 전 카메라 틀 거예요, 여러분. 나랑 웃음 강사 임종 라이브. 웃음 강사 하러 다녀야 좋아요. 돼요. 네. 쏙 쉬고 이러면서. 네, 제가 다 자꾸 변호사님. 빠지는데 진정한 의미 뭐라고 100세 시대 생각하십니까? 진정한 의미. 우리가 이제 모두 진정으로 바라는 것은 노후를 이제 풍요롭고 행복하게 이제 사는 것인데요. 그쵸. 건강이나 가족이나 뭐 여가 등 균형 있는 준비가 이제 필요하겠지만 무엇보다 이제 돈을 빼놓고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맞습니다. 50대부터는 이제 퇴직금을 이제 어떻게 활용을 하실 것인지 그리고 또 부모님께 상속구를 받은 재산이 있으시면 이 재산을 이제 어떻게 관리하실 그렇죠. 것인지 그리고 또 자녀의 결혼이나 이제 출산을 어떻게 지원하실 것인지 그리고 좀 더 나이가 드시면 이제 손자에게 재산을 이제 어떻게 승계하실 것인지 이제 고민이 이제 점점 많아지실 텐데요. 행복한 고민이긴 하죠. 그러니까. 네. 네. 그런데 이제 특히 이제 행복한 고민도 있으시지만 이제 어떤 이제 주변의 지인이 이제 네. 예를 들어서 이제 치매에 걸려서 어. 이제 예를 들어서 뭐 계좌가 동결되었다거나 이제 가족이 이제 뭐 좀 많이 고통을 받는다거나 네. 이제 이런 소식을 이제 듣게 되시면 사실 남일처럼 느껴지시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2025년 5월 그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치매로 인해서 동결되어 묶인 자산이 2023년 말을 기준으로 해서 이미 154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야, 이걸 조단이에요? 치매머니라고 하네요. 네. 네. 그러니까 이러한 수치는 이제 다가오는 2050년을 보시면 무려 488조 원까지 이제 증가를 할 전망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전문가가 이제 재산을 이제 맡아두고 꼭 필요할 때 돈이 쓰이실 수 있도록 이제 신탁을 활용하는 방안이 이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는 치매머니 관리를 목적으로 2026년 4월부터 이제 10억 원을 한도로 해서 공공신탁을 이제 시범적으로 운영할 예정이시거든요. 네. 그래서 엔투 그 트러스트웨이 유언대용 신탁도 이제 건강한 시기에 노후 자금을 이제 어떻게 관리할지를 이제 미리 계획하고 만일의 경우 이제 간단한 절차만으로 본인이나 가족에게 필요한 돈을 즉시 수령할 수 있도록 준비해 두는 상품입니다. 사장님 우리 저기 댓글 실시간 댓글을 보면은 우리 독고건희님께서 사실 조금 슬프다, 불행하다. 왜냐면 재산 싸움에 대해서 대비하는 거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네. 근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저 맞아요. 댓글을. 왜냐면 가족 간의 상속 관련 법정 분쟁이 매년 역대치를 갱신을 하고 있대요. 왜 싸워 또? 맨날 싸워. 그래서 저희 집은 어머니, 아버지가 네. 너희들끼리 싸우지 말라고 다 쓰고 죽고. 아예 없어. 물론 그게 최고야. 그렇지만. 쓰고 다 쓰세요. 그렇지만 우리는 또 대비를 해야 되기 네, 때문에 네. 차장님 유언대용 신탁이라는 주제 우리 몇 번 다루긴 했거든요. 네, 아직도 맞습니다. 어려워요. 네.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쉽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네. 할게요.
네, 유언대용 신탁이란 위탁자인 고객과 수탁자 NH투자증권이 신탁 계약을 맺어서 고객 생전에는 본인을 수익자로 정하고 사후에는 본인이 정한 수익자에게 안정적으로 재산을 승계하는 종합자산관리 서비스를 말합니다. 유언대용 신탁의 특징을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유언대용 신탁은 신탁 재산과 수익자로 지정할 수 있는 범위의 폭이 아주 넓습니다. 신탁 재산은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등 다양하고요. 또 수익자는 법적 상속인뿐만이 아니라 제3자와 기부처까지도 가능합니다. 즉 유언대용 신탁을 활용을 한다면 뭐 사실혼 관계나 가족이 아닌 다양한 사람들에게도 상속이 가능한 이점이 있습니다. 또 고객께서 본인 사후에 아들에서 손자까지 재산이 연속적으로 승계되기를 원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럴 경우 유언대용 신탁을 통해 아들은 사후 수익자로 손자는 연속 수익자로 정해 승계가 가능하도록 설계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상속을 생각을 하면 이건 조금 어려운데 그냥 상속 돌아가시고 유언장 보고 하면 되잖아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 여기서 뭐가 좀 다른가요? 일단 이제 흔히 이제 많이 이제 사용하시는 게 이제 자필증서 유언이랑 그렇죠. 공정증서 유언을 이제 많이 떠올리실 텐데요. 일단 유언은 민법이 정한 형식을 갖추어야만 법적 효력이 발생을 합니다. 구체적으로 이제 자필증서 유언 같은 경우는 유언자가 유언의 내용, 연월일, 주소, 성명을 직접 자필로 쓰고 날인을 해야 되는 방식이에요. 네. 그래서 증인이 참여하지 않아도 되지만 법원의 검인 절차가 따로 필요합니다. 반면에 이제 공정증서 유언은 유언자가 증인 2명이 참여한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말하고 공증인이 이를 필기하고 낭독하는 형식을 갖추어야 됩니다. 검인 절차는 필요 없지만 법적으로 이제 만약에 자격이 없는 증인이 참여를 했다. 그렇게 되면 유언 전체가 무효가 됩니다. 네. 반면에 이제 유언대용 신탁 계약을 체결을 하시면 유언과는 다르게 상속 재산을 남기는 방법에 있어서 자유로운 형식과 내용으로 고객의 의사를 반영해서 설계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 내용을 만약에 변경을 하시고 싶으실 때에도 영업점에서 변경 계약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또 유언은 그 집행 과정에서 유언의 내용에 이제 반대하는 상속인들이 있게 되면 부동산을 이제 등기 이전을 할 때 협력하지 않는 경우가 흔하게 발생을 합니다. 또 유언자가 유언 집행자에게 상속 재산의 구체적인 분할 방법을 맡겼는데 이에 대한 의견 충돌이 생기면 소송으로도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때 위탁자가 유언대용 신탁으로 본인이 생각할 때 중요한 재산을 분리해서 관리를 하면 상속 개시 이후에 유언 집행에 필요한 검인 절차나 증명 없이 간단한 절차로 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서 네. 수익자에게 재산을 이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전 방법은 사후 수익자에게 즉시 재산을 이전할 수도 있고요. 정기적으로 정액을 지급할 수도 있고 일부에 대한 일시금으로 지급하도록 정할 수도 있습니다. 또 생전에 치매로 재산 관리가 어려워질 때를 대비해 두시면 좋을 텐데요. 대리인을 미리 지정해 두시면 의료비나 개호비 그리고 또 이제 실버타운 같은 시설 입주비가 필요한 상황이 발생하셨을 때 신탁 재산에서 인출할 수 있습니다. 저 하나만 제가 이제 용어가 좀 어려워서 네. 그러니까 유언자는 이제 임종을 앞두신 분이고요. 그리고 상속인은 그걸 받는 분. 유언 집행자는 어떤 분들이에요? 뭐 변호사님 이런 분들? 유언 집행자는 이제 말 그대로 네. 이제 돌아가신 이후에 유언을 이제 집행해서 상속인들에게 상속을 이제 배분하는 사람인데요. 보통 그걸 정하지 않으면 공동상속인들이 유언 집행자가 되기도 하지만 상속인들이 네. 제3자를 유언 집행자로 정하는 경우도 있고요. 이제 그 중에는 변호사도 있겠죠. 변호사도 있고 네. 기관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네, 그렇죠. 아, 네, 알겠습니다. 그 사후 수익자가 수탁자로부터 재산을 이전받게 되면은 그 재산은 어떻게 상속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건가요? 선생님? 아니요, 그렇진 않습니다. 유언대용 신탁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으로 유증으로 취급이 되기 때문에요. 신탁재산이라고 하더라도 상속재산에 포함이 됩니다. 따라서 6개월 이내에 그 납부를 하셔야 되는 상속세 재원을 따로 마련을 하셔야 하고요. 네. 이를 대비하기 위해서 이제 금융재산을 조금 늘려두시거나 사전 증여를 하기도 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전 증여라는 걸 조금 더 여쭤보면은 미리 증여를 하면은
결국에 이제 상속세 부담이 좀 있으니까 네. 그걸 좀 부담을 줄일 수가 있다는 건가요? 그러면?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특히 이제 가격 편차가 조금 클 것으로 예상이 되는 주식이나 부동산을 가지고 계신 경우라면 사전 증여를 통해서 상속세를 조금 줄이실 수 있습니다. 네. 다만 재산을 이제 미리 증여를 해두면 수증자에게 이제 소유권이 확정적으로 이전이 되기 때문에 증여자가 증여 재산을 통제하기가 좀 어렵다는 점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기업 오너가 회사 주식을 미리 자녀에게 증여를 했는데 자녀가 이제 주식을 팔거나 담보로 제공을 하면 기업 오너 입장에서는 상속세를 감면을 하려다가 경영권을 위협받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경우에 이제 맞춤형 신탁을 통해서 증여자가 이제 수증자에게 재산을 증여를 해도 수증자가 신탁자, 그러니까 그 수탁자와 신탁 계약을 체결을 하고 그리고 일정한 시기까지 그 재산을 이제 마음대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특약을 구성해서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수증자가 재산을 이제 마음대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을 증여자에게 주면 됩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 주시는 내용을 이제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네. 좀 더 구체적으로 예시를 들어가면서 그 한번 필요합니다. 볼까요? 네. 말씀해 주시죠. 네, 유언대용 신탁이 그 고객의 요구에 맞춘 설계가 가능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를 하나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사례에 등장하는 창업주가 본인이 이제 보유한 회사 주식을 회사 직원들에게 나누어 주고 싶을 때 보통 우리사주 조합을 통하는데요. 네. 현행 법령상 창업주가 일반적인 증여나 유언 방식으로 우리사주 조합의 주식을 이전하면 우리사주 조합은 주식을 직원들에게 일괄 배분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즉시에 배분을 해야 합니다. 만약에 그런데 창업주가 회사 주식을 미래 직원들에게도 나누어 주고 싶을 때에는 유언대용 신탁을 통해서 해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수탁자에게 회사 주식을 신탁으로 맡기신 이후에 우리사주 조합을 사후수익자와 생전수익자로 지정을 하십니다. 그리고 수익 지급 방법을 이제 계속 관리형으로 선택을 하시면 수탁자가 위탁자가 사망한 이후에도 매년 1%씩 아니면 뭐 지정된 몇 프로씩 우리사주 조합에 주식을 배분을 하면 우리사주 조합이 그 주식을 받는 즉시 미래의 직원들에게도 주식을 이제 나누어 줄 수가 있습니다. 미래의 직원들, 네. 아직 들어오지 않은 직원들에게도 이 성은을 뿌려줄 수가 있네요. 네. 그렇죠. 근데 이제 유언대용 신탁이 기부에도 활용이 될 수 있다고 이야기를 좀 들었는데 설명을 좀 부탁을 드려도 될까요? 네, 요즘은 기부 목적의 신탁이 점점 많아지는 추세입니다. 음. 유언대용 신탁으로 금전을 신탁하시면 생전에는 생활비를 정기 정액으로 수령해서 쓰실 수 있고요. 네. 또 본인 사후에는 생전에 도움을 받은 단체나 원하는 기부처에 감사하는 마음을 전달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러면- 이제 이 유언대용 신탁으로 유산을 남기는 방법을 이제 다양화할 수가 있다. 네. 조금 어렵지만 쉽게 좀 설명을 부탁을 드릴게요. 유산을 남기는 방법 자체를 다양화. 그러니까요. 뭐 분배하는 건가요? 네, 그렇죠. 일종의 분배인데요. 유언대용 신탁을 이제 체결을 하시기 전에 이제 고객은 현재 보유 재산을 이제 정리를 해서 적절한 상속 방법이나 분배를 이제 고려를 이제 하시게 됩니다. 이거를 이제 NH투자증권과 함께 이제 상담을 하시게 될 것이고요. 네. 이때 이제 유언서 작성이랑 다르게 유언대용 신탁 계약은 위탁자가 이제 고인이 되신 이후에도 수익자 즉 이제 그 수익을 받는 사람의 삶을 고려해서 이제 일시에 지급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장기적인 분배 방법으로도 정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고인이 되신 이후에 장례 비용이나 이제 상속세가 걱정이 되실 수 있잖아요. 그러면 계약 체결 시에 이제 그 비용만큼을 일시금으로 미리 이제 지급하도록 정하실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만약에 이제 사후수익자가 이제 조금 이제 자녀 중에 이제 낭비벽이 있는 자녀가 있다 이러시면 그러면 이제 좀 계획적으로 이제 그 금원을 쓰기를 바라실 수 있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정기적으로 정액이 출금되도록 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 위탁자가 이제 원하는 사용처랑 일정 금액을 이제 정해 두시면 상속이 발생하고 난 이후에 가족들의 이제 그 생활까지 장기적으로 이제 대비가 가능하십니다. 차장님 그러면 이제 우리 N2에서 이 상품 이름이 트러스트웨이 유언대용 신탁일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뭐 장점을 조금 더 설명을 해주시면은 정리 한번 네. 해볼까요? 필요하신 분들이 좀 귀가 쫑긋해질 근데 수 있을 이런 것 같아요. 거는 돈 많은 분들만 해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일단 장점을 간단하게 네. 말씀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첫째, NH투자증권에서 출시한 유언대용 신탁 이름은 엔투트러스트웨이 유언대용 신탁이 네. 맞고요. 요거는 안정성과 신뢰성 면에서 업계 최고 수준의 NH투자증권이 고객님의 재산을 안정적으로 보관하고 또 운용까지 해드립니다. NH투자증권은 한국신용평가와 한국기업평가, 나이스평가정보에서 모두 AA 플러스 등급을 받은 증권업 최고 수준의 신용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네. 조금 전에 신탁 계약을 통해서 고객님 재산의 운용까지 해드린다는 말씀 잠깐 드렸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궁금해하시네요. 네. 어떻게 네. 운영하는지. 네, 그래서 유언장을 통해서는 재산 관리를 받을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근데 유언 대용 신탁은 계약 체결과 동시에 NH투자증권 신탁이 고객 생전과 사후 모두 재산 관리도 해드릴 수 있다는 강점이 있습니다. 네. 자료를 보시면서 간단히 말씀도 네. 드리겠습니다. 엔투트러스트웨이 유언 대용 신탁 금전 운용 포트폴리오입니다. 당 부서의 폭넓은 소싱 네트워크를 통해서요, 다양한 정기예금, 그리고 국내 국공채 및 회사채, 선별한 ETF 등으로 혼합 운용도 가능합니다. 당사 신탁은 지역 농축협, 지역 수협 등 약 350여 개의 폭넓은 예금 거래처를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증권사이지만 다양한 안정적 상품 공급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네. 또 상담을 하다 보면 고객분들께서 이런 케이스가 있어요. 나 상속 자산이지만 나 빨리 이 돈 불리고 싶다. 나 주식 뭐 위험 자산에 다 100% 투자해줘. 이런 분들이 좀 계시더라고요. 네네. 이런 방법도 좋다. 그 음. 상속 재산이 더 불어나는 거잖아요. 네, 또 그렇게 네.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있지만요. 저희는 이게 상속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안정성 있는 운용에 초점을 무엇보다 맞추기 때문에 네, 일반 투자용 신탁 상품 제안 드릴 때보다는 훨씬 더 안정성이 있는 자산에 높은 투자 비중을 기본적으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투자 예시를 보면요. 자료의 코어 전략으로는 예금과 채권 등 안정자산의 70~80%의 높은 비중을 제시를 하고 있고요. 그 나머지 세틀라이트 전략으로는 각종 ETF 편입도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현금 흐름 발생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고객에게는 각종 인컴형 ETF 편입을 안내드리고 있고요. 보다 자산 증식에 포커싱을 맞춘 고객분들께는 TDF, ETF 등의 편입도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그러면은 지금 비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금 더 고객들이 네. 원하는 비율로 나눌 수는 있는 건가요? 네, 희망하시면 이제 나눠는 드리는데 이거는 모델 포트폴리오입니다. 아, 모델 포트폴리오. 네, 저희가 일단 1차적으로 제시해드리는 모델이고요. 고객께서 희망하시면 맞춰서 좀 변경도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아까 저희가 이제 사전 증여 얘기를 좀 했었는데 네. 이 사전 증여를 한 경우에도 신탁이 활용될 수 있는 예시 한번 부탁을 드릴게요. 네, 증여자가 이제 이미 자녀에게 소유권을 이제 넘겨서 재산을 증여한 이후에도 증여 재산을 이제 지속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신탁 설계가 가능하다는 사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창업주의 이제 사례로, 이 창업주는 20년 동안 열심히 읽어온 회사의 상장을 앞두고 이제 아직 이제 재무관념이 좀 부족한 대학생 자녀들에게 일단 회사 주식 일부를 이제 사전 증여를 하고 싶은 상황이십니다. 하지만 자녀들이 이제 막대한 가치의 주식을 증여로 받고 나서 주식을 이제 처분해 버리고 그 돈을 이제 뭐 흥청망청 쓰거나 일할 생각도 하지 않고 이제 놀기만 할까봐 이제 걱정이 되실 수 있죠. 이런 경우 창업주는 자녀들이 증여받은 재산을 신탁 계약을 체결할 것을 부담으로 한 부담부 증여 계약을 체결을 해서 안전장치를 마련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에 따라서 자녀들은 증여를 받으면 신탁 계약을 체결을 하고 창업주를 신탁 관리인으로 지정을 해서 증여 재산에 대한 신탁 관리인의 감독을 받도록 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재산을 이제 묶어두는 신탁 기간은 자녀가 이제 재산 관리 능력을 갖추게 되는 시기까지로 정하시거나 이제 보통 그런 시기를 이제 한 35세 전후로 이제 보통은 이제 정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정하시거나 아니면 증여자가 이제 사망하실 때까지로 이제 상호 협의를 하셔서 이제 유연하게 설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우리 차장님이랑 이야기를 하는데 이 코어 전략만 보고 넘어간 것 같아가지고 네네. 혹시 10페이지 조금만 더 부가 설명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엔투트러스트웨이 유언 대용 신탁 장점 조금 추가적으로 설명을 이게 드리겠습니다. 중요합니다. 네, 약간 중복되는 부분도 있는데요. 이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요 운용한 거를 고객께서 희망 금액이나 사유를 지정하시면 원하시는 시점부터 뭐 즉시 사용되게 할 목적으로 일시금이 지급되게 할 수도 있고요. 네. 일시급 지급 방식의 경우 아까 변호사님 말씀 주셨지만 낭비벽이 있다 이런 말을 했는데요. 가족이 막 돈을 헤프게 쓰면 걱정되니까
네, 이럴 경우에 계약서에 가족에게 매월 생활자급이 지급될 수 있도록 오. 해당 수령 금액을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음. 네, 세 번째 장점은요. 네. 여기 마지막에 그 자료의 편의성이라고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잖아요. 고객분에게 이제 상황 변화가 생겨서 유언 내용을 변경해야 될 수도 있는데 그렇죠. 유언장 같은 경우는 그럼 새로이 작성을 해야 되지만요. 유언 내용 신탁은 계약 내용을 그냥 자유롭게 수정할 수도 있고 또 중도 해지도 가능합니다. 혹시 중도 해지 수수료도 있나요? 중도 해지 수수료는 없습니다. 오, 그래요? 오. 그 중요하잖아요. 네, 맞아요. 그런 것도 중요하게 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럼 음. 이어가지고 차장님께서 이 사전 증여 후에 신탁 계약을 체결을 했을 때 어떤 장점이 있는지 그 부분도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사전 증여 후에 신탁 계약을 체결했을 때 장점은 네. 잠시만요. 가격 네. 변동이나 그 네네. 매도 시점이 사실 좀 고민이 될 수 있는데 음. 이런 자녀에게 또 안정적으로 증여할 수 있다고도 하고 이게 상속세도 조금 줄일 수 있다. 네, 그렇죠. 맞습니다. 네. 상속세에 절감하는 메리트가 있고요. 일단 사전에 증여를 하고 신탁 계약을 체결하신다면 일단 매도 시점이 고민인 재산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미리 자녀에게 증여함으로써 안정적인 자산 승계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지금 유언 대용 신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지금 댓글에 너무 슬픈 이야기는 아, 근데 하는데 꼭 네. 필요한 거예요. 생각해보면 네. 이게 미리 부모님께서 이거를 좀 대비해 줄 수 있고 맞아. 이제 자녀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큰 돈을 혹은 이제 뭐 작은 돈이든 큰 돈이든 네네. 부모님의 소중한 재산을 증여받거나 상속 받았을 때 그거를 이제 컨트롤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 맞습니다. 네. 그걸 조금 네네. 더 안전판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고 여기 더불어서 세금 부분까지 조금은 경감시킬 수 있는 네. 그런 계좌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계좌가 아니고 뭐라고 불러야 돼? 신탁? 그런 신탁? 신탁의 구조? 뭐 상품이라고 우리가 좀 표현을 해야 될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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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또 끝을 향해서 달려가야 되는데, 변호사님, 이게 이제 어떤 상황에서 활용이 될 수 있는지도 한번 설명을 부탁드려 볼게요. 네. 일단 유언 대용 신탁을 이제 먼저 설명을 드리면 첫째 이제 치매가 이제 우려되시거나 아니면 초기 치매 증상이 있으신 때입니다. 네. 그래서 치매가 이제 심해지기 전에 상속 준비를 해두고 이제 갑작스러운 병원비나 치료비 지급을 위해서 이제 특별 지급 사유와 그리고 지급 청구 대리인을 미리 지정을 해두시면 간단한 절차만으로 계좌 동결이 되지 않고 필요한 돈을 인출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비에 사용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둘째로 예를 들어서 자녀가 조금 어리거나 아니면 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낭비벽이 있거나 아니면 좀 인지장애가 있는 경우도 있으시거든요. 그럼 이제 이럴 경우에는 자녀에게 사전 증여를 진행하셔도 이제 좀 마음이 불안하시죠. 그러면 신탁이라는 안전 장치를 통해서 증여자가 통제권을 이제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제 유언 대용 신탁으로 자녀에게 상속을 하시면 자녀가 이제 성년이 되었을 때 재산 관리 능력이 생길 때까지 이제 정기적으로 생활비를 지급하도록 설계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 셋째로 그 상속 분쟁을 이제 예방하기 위해서도 신탁이 활용될 수가 있는데요. 유언 대용 신탁은 이제 수익자를 변경하거나 중도 해지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점이 특징인데 위탁자 스스로 계약을 중도 해지하거나 변경하려면 사후 수익자 전원의 동의를 받도록 안전장치를 스스로 걸어두실 수가 있습니다. 네. 또 증여를 하면서 이제 부모님께서 효도계약서를 작성하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효도계약서. 네, 그러면 이제 자녀가 이제 부양 의무를 이제 불이행하면 이제 계약을 해제를 하셔야 되는데 네. 그 재산을 이제 돌려받기 위해서는 부모가 자녀를 상대로 소송을 하셔야 아이고, 돼요. 네. 그런데 신탁을 통하면 동일한 상황에서 부모는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신탁 재산으로 이제 맡겨두었기 때문에 자녀로부터 증여 재산을 돌려받기가 조금 수월해지십니다. 그리고 넷째로 위탁자의 이제 기부 의사도 이제 실현을 할 수가 있는데요. 생전에는 이제 본인이 보유하고 계시는 자산을 이제 생활비로 사용을 하시다가 돌아가신 뒤에는 이제 남은 재산에 한해서 병원이나 아니면 복지대장 같은 공익재단에 이제 유용하게 쓰일 수 있도록 미리 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뭐 재밌는 댓글이 있나요? 아니요, 저는 저걸 보면서 내가 저런 신탁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예, 그런 변호사님이 저도 그래요라고 하시는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네. 뭐 나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도 없는데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게 적등급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적등급은 나의 자녀의 그렇죠. 뭐 낭비력이 없어도 네.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미래 이렇게 N2에 안정적인 이런 신탁 상품도 있으니까 네. 여러분 참고적으로 알아두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간이 저희가 네. 조금 오버가 됐는데 이거 중요해요. 마무리를 그래서. 저기 해볼까요? 네. 이거 체결할 때 오늘 관심 있는 분들이 아직까지 듣고 계시다고 어. 저희가 가정을 해야 되니까 네, 네. 유의할 점도 좀 알려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 일단 유언대용 신탁은 그 법적 성질이 이제 어디까지나 이제 계약이기 때문에 네. 민법상 계약의 이제 기본 원리에 따라서 계약 체결 시점에 반드시 이제 위탁자께서 의사 능력이 이제 전제가 되어야 됩니다. 따라서 이제 나이가 많으시거나 건강이 이제 염려되시는 경우에는 계약을 이제 체결을 할 때 저희가 이제 의사 소견서 등을 통해서 위탁자의 판단 능력에 문제가 없는지를 저희가 확인을 합니다. 네. 이제 또 유의하실 점이 이제 신탁을 통해서 이제 상속을 하거나 사전 증여를 하실 때 모두 이제 유류분 제도를 침해하지 않는지를 꼭 고려를 하셔야 되는데요. 일단 유류분이라는 것은 상속인이 당연히 취득할 수 있는 것으로 민법이 보장한 최소한의 상속분입니다. 그래서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자는 고인의 배우자, 직계 비속, 그다음에 직계 존속이에요. 그리고 고인의 형제 자매는 법정 상속인은 될 수 있지만 네. 유류분 권리자는 아닙니다. 그래서 유류분 반환 청구 대상은 일단 증여와 유증인데요. 일단 다수의 하급심 판례는 유류분 반환 청구에서 유언대용 신탁을 사인 증여랑 유사한 성격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요. 신탁 계약을 체결하실 때 유류분을 충분히 고려하셔서 상속 설계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자, 여러분 궁금하신 내용은 직접 상담을 받아보십시오.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이고 제가 이런 자산이 있는데 이거 가지고서는 어떻게 관련된 상품으로 좀 운용을 잘 해볼 수 있을까요? 라는 그런 궁금증은 언제든 엔투의 문이 열려 있으니까 또 상담 요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관련해서 이제 궁금하신 분들은 N2 영업점 어디든지 가가지고 네, 상담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아니면 뭐 이제 민지선 나와 뭐 이렇게 네, 가능하다고 하시면 가능하십니다. 네. 편하게 네. 연락 주세요. 네. 네. 오늘 민지선 차장 그리고 어효경 변호사님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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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시장 흐름 계속 좋습니다. 네. 코스피는 1.79%, 코스닥은 0.64%. 오늘 지금 로봇 그러네요. 쪽에 또 수급이 많이 몰리면서 네.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영향을 코스닥 지수가 받고 있습니다. 오늘도 좋았는데 내일도 좋은 시장 한번 욕심내 보도록 하겠고요. 저희는 내일 오전 10시에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